안녕하세요 사랑의 여러분, 금만덕이 직접 찾아가 소중한 인물을 감정해주는 출장 금만덕이 진퉁짝퉁입니다. 오늘 금만덕이 출장 온 곳은 짜잔, 경상남도 합천입니다. 한양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느라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럼 의뢰인분을 한번 만나볼까요? 어디 계시나요? 의뢰인님! 의뢰인님! 여기요, 여기. 제가 오늘 의뢰인인데요. 제가 가지고 온 유물은 바로 8만대장경의 81,259번째 판입니다. 8만대장경 판이 81,258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한 장 더 있다 아니에요? 그 한 장이 바로 제가 가지고 온 이 유물이에요. 어떤가요, 금만덕? 이거 진통 맞죠? 고려대장경이 81,259장이라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아주 중요한 감정이 되겠어요. 자, 유물 전문가 금만덕이 냉정하게 유물의 진퉁 짝퉁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8만대장경, 즉 고려대장경. 자, 고려대장경은 13세기 중반 고려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나무에 새겨 그 당시 전쟁 중이던 몽골을 이길 수 있기를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목판입니다. 나무 15,000그루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5천만 자가 담긴 81,258장으로 이루어진 그 한 장이죠. 1995년 고려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고 2007년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고려대장경의 의미를 알려면 당시 고려의 상향과 그 몽골의 위치를 알아야 해요. 금만덕이 쉽고 간단하게 한번 알려주겠습니다. 12세기에서 13세기로 그 몽골은 지구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토대로 지금의 러시아, 중동, 북유럽까지 세계의 절반 정도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죠. 그 유명한 칭기스칸, 그 칭기스칸이 건국한 나라가 몽골입니다. 그에 비해 고려는 최씨 무신 정권이 권력을 잡아 고려를 휘두르고 있어서 약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죠. 한 세력이 오랫동안 힘을 가지게 되면 부정부패도 일어나고 또 나라도 혼란해집니다. 최씨 정권은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 세력을 처단했고 이에 반발한 난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났어요. 또 지나친 수탈로 농민들이 굉장히 지쳐 있어서 봉기 또한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고려의 내부 사정이 굉장히 어지러웠던 때였죠. 그러던 중 1255년 고려에서 공무를 받아가던 몽골에 사신 저고여가 압록강 근처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몽골은 고려가 몽골의 사신을 죽인 것이라 생각해 전쟁을 일으켰고 30년간 지속되어 한반도 역사상 가장 긴 전쟁으로 기록 남은 여몽 전쟁이 일어납니다. 몽골은 무려 6차례나 고려를 침입했고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하고 고단해졌죠. 고려대장경은 고려가 몽골군에 대항해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나서 만들어진 목판입니다. 고려대장경을 만들기 위한 기구가 바로 대장도감인데 이 대장도감을 세워서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완성되었어요. 자, 몽골군은 정말 이기기 힘든 적군이었습니다. 때문에 고려 사람들에게는 불교, 부처님의 힘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고려대장경의 또 다른 이름은 제조대장경이라고 합니다. 고려 헌종 당시 거란의 침략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대장경을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어진 대장경을 조조대장경, 몽골의 2차 침입 때 소실되어 다시 새겨 만든 대장경이 제조대장경. 그래서 우리는 제조대장경이 바로 고려대장경입니다. 고려 때 만들어진 목판이 아직도 멀쩡하다는 거, 그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거죠. 고려대장경 제작 당시 이 나무를 이렇게 베서 바닷물에 이렇게 잠궈요. 2년 동안. 그리고 오칠을 하고 귀퉁이에는 구리로 감싸서 뒤틀리는 것을 이렇게 막습니다. 수많은 가공으로 목판을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려 이 목판 한 장 만드는데 3년이란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승려, 양반, 일반 백성까지 고려대장경 만드는데 힘을 보탰는데 고려대장경을 보면 그 경판마다 고려대장경을 만드는데 재물을 보탠 사람, 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쓰여 있습니다. 경판마다 이름이 쓰였다면 대단한 인원이었을 거예요. 고려대장경은 1251년 완성이 돼서 고려의
고려에서도 강화도에 보관되었다가 1398년 다시 해인사로 옮겨집니다. 고려대장경이 지금까지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건 고려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해인사 장경판전은 해인사 가장 높은 곳에 서남향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게 하고 겨울에는 충분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 위아래 뚫린 창은 크기를 다르게 하여 바람이 이 건물 안에 들어오면서 내부를 이렇게 순환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바닥에는 숯, 재, 소금을 이렇게 깔아서 습도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복잡할 것 같은데 굉장히 단순한 과학적 원리인 거죠. 이걸 구하는 우리의 선조 고려인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금만덕과 고려대장경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오늘 금만덕이 말한 것을 토대로 유물의 진퉁, 짝퉁 여부를 감정해 보겠습니다. 짜잔! 짜잔! 이 목판의 크기는 세로가 29.4, 가로가 55.5, 높이는 5.3cm예요. 고려대장경의 크기는 세로가 24, 가로가 70, 높이가 2.8 정도인데 짝퉁에 이제 구리판도 없고 고려대장경의 목판들과는 좀 모습이 다르죠? 아무리 봐도 요거 그쵸? 두구두구두구 짝퉁! 자, 안타깝게도 요 목판은 짝퉁입니다. 아이고 딱 보니까 조선시대 목판이네. 골동품점에서 8만 대장경이라고 해서 비싼 돈 들여서 샀는데 짝퉁이라니 안 된다 아니에요?